옛날 옛적 세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언니는 눈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외눈박이라 불렸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눈이 2개라서 두눈박이, 막내는 이마 중앙에 눈이 하나 더 있어서 세눈박이라 불렸습니다. 언니와 막내는 둘째가 자신들과 다르게 평범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러우면서도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마음으로 둘째를 괴롭히고 따돌렸는데요. 두눈박이, 너는 우리처럼 특별하지 않아.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자매의 엄마도 첫째와 막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결국 두눈박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힘든 나날을 보냈죠. 언니와 동생은 두눈박이가 불행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했습니다. 낡고 더러운 옷만 주고 자신들이 먹다 남은 음식만 먹게 했습니다. 온갖 집안일도 모두 두눈박이의 몫이었죠. 어느 날 두눈박이가 염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와서 무척이나 배가 고팠는데요. 자매의 괴롭힘에 분하고 슬퍼진 두눈박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두눈박이는 울먹이며 하소연했죠. 제 눈이 2개라는 이유로 엄마와 언니, 동생이 괴롭혀요. 오늘도 밥을 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 우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마법의 주문을 알려줄게. 염소를 보고 매 사랑하는 염소야 음식을 차려줘 라고 말하면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 위에 차려질 거야. 다 먹고 나면 매 사랑하는 염소야 이제 식탁을 치워줘 라고 말하렴. 그럼 깨끗이 치워질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호련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이 가고 난 후 두눈박이는 그녀의 말을 따라해 보았는데요. 그러자 정말로 두눈박이 앞에 커다란 식탁과 함께 음식이 한가득 차려졌습니다. 두눈박이는 감사 기도를 올린 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여인에게 들은 대로 주문을 외우자 식탁과 남은 접시들이 순식간에 싹 사라졌죠. 저녁이 되고 두눈박이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엔 자매들이 먹었던 그릇에 작은 빵 조각과 수프가 남아있었습니다. 이미 마법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실컷 먹고 온 두눈박이는 언니와 동생이 먹다 남긴 것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다음 날에도 다음 날에도 두눈박이는 염소를 데리고 나가 마법의 식탁을 소환해 맛있게 밥을 먹었고, 자매들이 남긴 음식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두눈박이가 며칠이고 밥을 먹지 않자 자매들은 두눈박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눈박이가 이상한데? 누군가 저 계집애한테 음식을 주나봐. 다음날 언니와 막내는 두눈박이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두눈박이가 마법의 주문을 외워 음식을 소환한 다음 배부르게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엄마에게 일렀습니다. 저 건방진 것이 염소에게 마법의 주문을 외우니까 한 상 가득 잘 차려진 밥상이 앞에 나타났어요. 돼지처럼 우걱우걱 잘도 먹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들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샘이 잔뜩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눈박이가 염소를 데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소에게 칼을 휘둘렀는데요. 염소는 단숨에 심장을 찔리며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두눈박이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죠. 엄마와 자매들은 꼴 좋다는 듯 두눈박이를 비웃었습니다. 두눈박이는 집을 뛰쳐나와 들판을 달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눈박이는 여인을 보자마자 또 하소연했습니다. 엄마가 염소를 죽였어요. 이젠 마법을 쓸 수 없으니 다시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네 언니와 동생에게 부탁해서 죽은 그 염소의 내장을 달라고 하렴. 그리고 마당에 묶어라. 그럼 너에게 행운이 찾아올 거란다. 여인의 말을 따르기로 한 두눈박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매들은 이미 염소 고기를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눈박이는 자매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에게 염소 내장을 줄 수 있을까? 고기는 주지 않아도 돼. 자매들은 냄새나는 내장이 먹기 싫었기 때문에 별말 없이 두눈박이에게 내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눈박이는 염소 내장을 소중히 마당에 묻었죠. 다음날 아침 엄마와 자매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낯선 나무가 자라나 있었는데요. 나무에는 눈부신 은빛 잎사귀가 피어 있었고 탐스러운 황금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엄마와 자매들과는 달리 두눈박이는 이 나무가 자신을 위해 자라난 나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외눈박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저 황금사과를 따봐. 외눈박이는
두눈박이는 엉금엉금 나무에 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들이 외눈박이의 손을 피해 이리저리 구부러지기 시작했죠. 약이 오른 외눈박이는 더 빠르게 손을 뻗었지만 황금사과의 근처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눈박이가 나무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도 황금사과들은 쏙쏙 그녀의 손을 피해갔습니다. 그때 두눈박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자매들은 두눈박이를 비웃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나 보네. 평범한 두 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나서니 자매들의 놀림에도 두눈박이는 천천히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나뭇가지들이 두눈박이를 향해 굽어졌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황금사과를 너무나도 쉽게 딸 수 있었죠. 두눈박이는 황금사과를 하나를 안고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와 자매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두눈박이를 더 미워하고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유하고 잘생긴 귀족 청년이 이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자라난 신기한 나무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멋진 청년의 등장에 엄마와 자매들은 두눈박이를 숨기기로 했는데요. 두눈박이 너 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 있어. 까불지 말고. 자매들은 나무 가까이에 놓여있던 빈통으로 두눈박이와 그녀가 딴 황금사과를 함께 덮었습니다. 청년은 두눈박이를 보지 못한 채 나무 밑에 서 있는 엄마와 자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훌륭한 나무는 누구 건가요? 저에게 나뭇가지 하나만 따주시면 그 보답으로 바라시는 건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귀족 청년의 말에 외눈박이와 새눈박이는 서둘러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는 두 자매의 손을 피하며 허락하지 않았죠. 이 모습을 본 귀족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군요. 정말로 두 분의 나무가 맞나요? 엄마와 자매들은 자기들의 나무라며 몇 번이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두눈박이가 황금사과 한 개를 통 밖으로 슬쩍 내보냈습니다. 통에서 굴러나온 황금사과를 본 청년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있나요? 누군가 숨어있는 건가요? 자매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또 한 명의 자매가 있는데 눈이 보통 사람들처럼 두 개라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아이랍니다. 하지만 청년은 간절히 두눈박이를 보길 원했습니다. 두눈박이는 용기를 내어 덮인 통을 들어올리고 나왔습니다. 청년은 아름답게 빛나는 두눈박이의 눈을 보며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혹시 당신은 나뭇가지를 꺾을 수 있나요? 두눈박이는 천천히 나무에 올랐고 너무나 쉽게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나뭇가지를 건네받은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눈박이, 소원을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귀족 청년의 말에 두눈박이가 슬피 울며 말했습니다. 전 이곳에서 엄마와 언니, 동생에게 구박받으며 살고 있어요. 제발 여기서 구해주세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귀족 청년은 바로 두눈박이를 데리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뒤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한편 집에 남은 자매와 엄마는 더욱 질투가 났습니다. 욕심은 더 커졌죠. 언젠가 잘생기고 돈 많은 왕족이 이 나무를 보러 올지 몰라. 그땐 제대로 유혹해서 거대한 성에 들어가 살자고.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두눈박이가 사는 성 안에 자라나 있었습니다. 나무가 두눈박이를 따라왔던 것이죠. 그렇게 두눈박이는 아름다운 나무의 가호를 받으며 귀족 청년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반면 엄마와 자매들은 나무의 저주를 받아 집안이 가난해져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